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비대면 소통이 낯선 노인 세대의 경우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시설에서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를 뽑을 때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비용 지원 대상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진천의 동물성 잔재물 처리 공장의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검사 수치가 기준치 안에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입니다. 아침 저녁 공기가 서늘해져 가을이 깊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반년 이상 지속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명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이 심리적 문제는 그 양상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손을 딱 놓고 나니까 제가 이게 뭔가 내가 뭐지? 너무 무료하고 놀러도 못 가고 하니까 조금 아이들도 답답하고 저도 계속 아이들이 치대고 하니까 그런 점이 조금 힘들어요. 누구나 한 번쯤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입니다. 이 중 일부는 참을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충북도민 12,000여 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으로 상담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평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70명꼴입니다. 감염에 대한 불안, 소통 단절에 따른 고립감,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울함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감, 고독감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셔서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서 또 모든 세대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언택트 소통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세대의 경우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로당이 또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자주 이제 만나는 친구도 만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젊은이들처럼 SNS를 활용할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라서 코로나19가 가져온 마음의 병 코로나 블루. 전문가들은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적극적인 비대면 소통이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노인시설에서 코로나19 발생에 잇따르자 시설에서는 구직자들에게 코로나 음성 판정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당연한 조치겠죠. 그런데 검사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누구는 지원을 받고 또 누구는 개인이 부담하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코호트 격리된 진천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입소자와 직원 등 지금까지 9명이 확진됐습니다. 앞서 청주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도 확진자가 6명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노인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번지자 대부분 시설에선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를 새로 뽑을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원서를 내려면 개인 비용으로 9만 원가량을 들여 음성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 엄청 부담되고요. 직장을 진짜 들어가려면 그런 비용이 들고 하니까 엄두도 안 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현재 노인 요양병원에 취업하는 간병인에겐 국가정책에 따라 코로나 검사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요양보호사나 같은 간병인이라도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시설 등에 취업하는 경우엔 검사 비용 지원이 없습니다. 큰 어르신들 모시고 있는 똑같은 상황에 그리고 종사자들도 출퇴근하는 똑같은 상황인데 요양병원은 지원이 되고 요양시설은 안 된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지만 충청북도는 요양시설이 300곳, 시설 종사자는 6천 명이 넘는 상황에서 전액 지방비 지원은 부담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일부 50%라도 건강보험료 로 한 50%만 지원만 해줘도 좀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랑 한 번 더 건의해서 논의하도록. 요양시설 구직자에 대한 검사 요구는 공공방역을 위한 조치인 만큼 검사비 지원이 적극 논의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청주의료원 일부 직원이 독감 백신을 외부로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독기관인 관할보건소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충북 도립공공병원의 신뢰성 문제가 걸린 일이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충북 거점 공공병원인 청주의료원이 독감 백신 무단 반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청주의료원 직원 중 일부가 예방접종 대상자를 대신해 예진표를 작성하고 백신을 외부로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제보를 접수한 서원보건소는 지난 18일 청주의료원의 백신 구입량과 접종량, 재고량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수량하고 그건 맞을 수밖에 없고요. 또 금액도 뭐 어차피 돈 내고서 맞은 거니까 접종했던 행위가 의료기관에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네 집이라든가 뭐 이제 지인한테 했다는 게 이제 주 쟁점인 것 같습니다.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 행위가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고 응급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의료 행위인 만큼 병원 밖에서 접종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단 경우에 따라서는 33조 제1항에 위반될 수는 있는 사항이고요.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500 이하 벌금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청주의료원 측은 자체 진상조사를 위한 감사팀 구성을 이제 준비하는 단계라 백신 유출과 관련해 아직은 대외적으로 발표할 만한 사항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1차 현장 점검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보건소 측은 현재 의료원 측에 요청한 자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백신 무단 반출 의혹이 제기됐지만 반출 대상자와 범위를 특정하기 힘든 만큼 조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천군의 한 마을 주민들이 동물 잔재물 처리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가 고통스럽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검사 수치가 기준치 범위 안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인데요. 그래도 주민들은 참기 힘들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천군 덕산읍의 한 마을입니다.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해도 수년째 계속 이어지는 악취에 참다 못한 인근 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 지가 한 18년 정도 됐는데 엄청나게 났어요. 근데 하도 맡으니까 코에다 기관지가 다 나빠졌대요. 주민들은 악취의 진원지로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동물성 잔재물 처리 공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부패되지 않은 동물의 뼈와 지방 등을 처리할 땐 냄새가 심각하진 않지만 썩은 것들을 들여와 분쇄할 땐 바람을 타고 악취가 퍼져 심각한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뼈 속에 있는 골이 썩으면 그 냄새가 사체 썩은 냄새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냄새가 계속 그 냄새예요. 해당 업체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천군에서 실시한 악취 포집 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한 수치가 나오고 있다며 오히려 악성 민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에 나와갖고 뭐 그때마다 바로 이제 냄새 좀 난다는 부위를 그래갖고 측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전부 다 기준치 이내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민원을 넣는 거는 이제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주민들은 검사 결과는 형식적인 수치일 뿐 피해는 오로지 자신들에게만 돌아온다며 업체와 진천군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본입니다. 절기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는데 아침 저녁 서늘한 공기가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박지영 캐스터입니다.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가 길가를 따라 활짝 피었습니다. 가을바람에 심쿵, 들꽃들도 출렁입니다. 여름에서 서서히 발걸음을 옮겨가는 이 시절의 풍경입니다. 어렸을 적에 그 학교 등교할 때 그 양 길가에 코스모스가 많이 피었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나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아주 기분이 상쾌합니다. 가을꽃들은 더 있습니다. 국화의 한 종류로 연보라꽃을 피우는 개미취. 이룰 수 없는 사랑이란 꽃말을 가진 석산. 음력 9월 9일이면 줄기가 9마디가 된다고 해 붙여진 이름 구절초. 약재로도 널리 쓰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산책도 별로 하지는 못했는데요. 진짜 야외에서 나와서 한번 가끔 이렇게 나와서 공기에 새니까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아주 좋습니다. 절기상 추분인 오늘 낮의 길이는 12시간 8분. 점차 해는 짧아져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정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겠습니다. 오늘 청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5.6도.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쯤 안개도 짙습니다. 내일 아침 가시거리는 1km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 키만한 억새들이 청주 무심천의 가을 정취를 더해주는데요. 충북은 다가오는 추석까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CJB 뉴스 박지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청주시 공공시설 부근에서의 집회 등을 금지합니다. 금지 대상은 청주시청과 제2청사, 4개 구청과 보건소이며 주변 100m 이내에서의 집회와 기자회견이 전면 금지됩니다.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댐 과다 방류로 피해를 입은 용담댐 주민대책위원회는 섬진강댐과 합천댐 대책위와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부의 셀프 조사가 아닌 총리실 차원의 조사위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댐별 지역협의체에도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음성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오늘 국내 유일의 수소가스 안전체험교육관의 성공적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음성군 혁신도시에 총 사업비 1,153억 원이 투입되는 이 시설은 수소가스 체험형 공간과 안전관리자 법정 교육, 기술 전시관 등을 갖추게 되며 오는 2022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오늘 성명을 통해 박덕흠 의원의 법 위반과 이권 개입이 도의적 책임의 선을 넘었다며 사법당국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이해충돌 방지법을 서둘러 제정해 입법기관인 국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재종 옥천 군수가 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자치행정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김재종 군수는 아동 친화도시 인증 추진, 평생학습도시 관련 정책, 다양한 청년 활성화 지원 정책 등의 높은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전직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대한헌정회가 현직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등을 대상으로 공적을 평가해주는 상입니다. 충청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190개 기업이 향후 3년간 2,100여 명의 인력 채용을 계획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예측은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충북 투자협약 기업의 인력 수요를 조사한 결과로 1,400여 명은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 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